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농식품부 장관 인터뷰 돈 되는 농지 정보 3가지 구체적으로 명시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 장관 그 후보자였을 때부터 해서 지금 몇 번째로 그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기사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경제인데 식량주권 최우선 해외 곡물 인프라 투자 기업에 자금 지원하겠다라는 제목인데, 자, 이 부분은 농지와 관련이 없지만 이 기사 내용에 보면은 농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나오면 제가 별도로 추려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보면은 일단 요약 자료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기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업 식량 유통망 확보 돕고 곡물 저장 물류시설 투자 때 내년부터 장기 저금리 대출 그리고 해외 비축 물량 국내 반입할 때 손실 발생 시 기업에 보상을 주겠다. 요런 내용이 큰 게 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큰 골자가 청년 스마트팜 혁신 주도하게 하도록 토지를 빌려주는 농지은행 사업을 청년한테 유리하게 만들고, 지금도 유리한데 젊은 층에 우선권 주고 금융 지원을 하겠다. 자, 플러스 영농 상속 공제 20억에서 30억으로. 자, 이것을 그 청년 관련된 어떤 지원책으로 내놓았는데 조금 이 부분이 실수 같기는 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기사를 계속 보면은 돈이 있어도 식량을 사오지 못해 식량 주권이 흔들리는 일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막겠다. 자, 그래서 그 방법은 농축산물 물가를 안정시킬 대책은 뭔가 질문을 하니까 주요 수입 품목에 대한 할당 관세 낮추고 밀가루값 상승분의 70% 정부가 부담해주는 대책 벌써 내어놓았다. 그런데 이것은 단기적인 대책이고 중장기 대책은 다음과 같다 해서 글로벌 곡물 인프라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런 질문에, 자, 이게 중장기 계획이겠죠. 세계 곡물 시장은 카길, ADM 등 곡물 메이저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하림과 같은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와 미국 워싱턴주 곡물 터미널에 투자하는 등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자, 지분 참여를 한다는 거죠. 이런 업체들이. 그래서 내년부터 민간 기업이 곡물 인프라 지분을 인수할 때 장기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자,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농지하고는 관련이 없고 어떻게 보면 주식하고 관련이 있겠네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림한테는 이 주식에는 호재죠, 호재. 어떻게 보면. 자, 질문을 계속 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도 한국판 카길 만들기 시도했는데 실패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한 답변은 당시에는 정부 주도로 추진했기 때문에 단가가 너무 비쌌다. 해외 업체들이 이 사실을 알고 단가를 높이 불렀는데 그것을 교훈 삼아서 이번에는 민간 주도로 추진한다. 그래서 성공 확률이 높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고, 곡물 인프라 투자로 어떻게 식량 자금률을 높일 수 있는가? 현재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하림이 곡물 엘리베이터를 통해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 선적 가능 물량 기준으로 1150만 톤, 그 중에서 63만 톤만 국내로 들어오는데 그 이유는 운송 단가가 안 맞아서. 자, 그래서 유사시에는 정부가 지원을 해서 이 나머지 물량들도 국내로 반입할 수 있게끔 그 운반비를 보존해 주겠다. 이런 논리죠. 자, 합리적이죠. 자, 식량 위기 났을 때 운반비를 정부가 부담해 주니까 많은 곡물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국내 농산물 안정에,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겠죠. 자,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밖에 다른 방안 보면은 비축기지 규모, 쌀을 제외한 비축기지 규모가 지금 10만 톤인데 추가로 10만 톤을 건설하겠다. 자, 이것은 양면의 그 칼날과 같은 것인데, 비축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지금 창고를 늘리는
어떤 그런 효과는 있지만 그만큼 농지를 또 훼손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제가 만약에 관련자라면 관련 정부 당국자라면 자, 임야를 좀 개발해서 이런 어떤 비축 기지를 자, 앞으로는 임야를 개발해서 만들면은 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자, 농지도 훼손하지 않고 비축 기지 규모도 키우고 이런 방안이 맞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 농업 혁신을 위한 방안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은 전체의 1.2%. 그래서 이들을 집중 지원하면은 미래가 있다. 농업에 미래가 있다. 그래서 농지은행 사업 개편, 청년 농업인 확대 지원, 지금 또 뭐 유리한데 더 유리하게 하겠다. 그리고 가업 승계 농민에게 영농 상속 공제 한도를 30억까지 높이겠다. 자, 요게 좀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스마트팜 등 설비 투자에 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다. 요런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차근차근 보면은 자, 영농 상속 공제 한도는 왜 높이나? 자,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농업이 점차 스마트화, 대형화하면서 시설 기반 원예 축산농의 규모가 20억 원은 쉽게 넘어가고 이런 사업을 물려받는데 거액의 세금을 내라는 건 그냥 농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과 같기 때문에 지금 영농 상속 공제 한도를 높였다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역사에 길이 남을 조금 잘못된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설명 좀 드리면 제가 예전에 한번 별도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자, 첫 번째로 영농 상속 공제 한도 30억의 그 본질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요약을 하자면 무늬만 농업인 양산하는 농촌 파괴법이다. 냉정하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영농 상속 공제 한도 2억이었는데 2012년에 5억, 2016년에 15억, 2022년에 20억. 그런데 지금 잉크 마르기도 전에 또 30억. 자, 여야가 다 서로 의견 일치가 굉장히 잘 되는 부분인데 자, 요건을 한번 보면은 상속 개시 2년 전부터 피상속인, 상속인 모두 제촌 작용해야 되고 상속 받고 나서 5년간 영농에 종사해야 된다. 자, 바꾸어 말하면 5년만 농사를 딱 짓고 상속 받고 나서 5년만 농사를 딱 짓고 자, 5년 후에는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5년간 자, 30억을 공제를 받는다. 그러면 기본 공제 5억에다가 30억. 35억은 아마 받을 건데 공제를. 자, 2년 플러스 5년 해서 최소 한 7년이면 1년에 5억짜리죠. 1년에 5억짜리 상속 공제가. 자, 그러니까 이게 농사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5년만 농사를 지으면 30억이 내 손에 떨어지는데 세금 안 내는 돈이 떨어지는데 자, 이러면은 이게 과연 농사가 되겠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5년간 아마 농사 절대 제대로 못 지을 겁니다. 1년에 5년이니까 30억, 1년에 6억. 자, 농사 지어서 1년에 6억 소득 얻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영농증여라는 제도가 있는데 영농증여 공제 금액 요걸 증액시키면 되는데 이 영농증여 공제 금액은 자, 액시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영농증여를 받으면 농지를 팔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영농상속은 팔기가 좋죠. 자, 그래서 영농증여는 투기꾼들이 싫어하고 영농상속은 투기꾼들이 좋아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아주 큰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 자, 영농증여 공제 금액을 증액시키면 찐농업인, 자, 농지를 팔지 않을 찐농업인을 양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영농증여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농상속, 투기꾼들이 좋아하는 영농상속을 건드린다는 것은 문제가 이게 크죠. 사실은 이게 나중에 역사에 나쁜 사례로 기록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4번 농식품부 장관은 좋은 의도로 30억 증액했을 수 있는데 자, 제3자, 자, 나중에 역사책에 기록될 내용 제3자가 봤을 때는
찐농업인 양성 가능한 증여공제 증액이 아닌 투기꾼들이 좋아하는 상속공제 금액을 늘렸다는 점에서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아마 평가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비공식적으로 많이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생기겠죠. 오더냐, 이권이냐, 무능이냐, 늘상 공무원의 그 농간에 노란한 것이냐 등등. 좀 안타깝죠. 이 농식품부 장관 훌륭하신 분 같은데 나중에 이 부분은 아마 평가가 좋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영농상속공제 한도 30억 활용 방안. 자, 저라면 이것을 이 제도가 통과되면, 그리고 제가 자산가다 그러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생각이 되면 별로 안 오른 농지 한 30억, 내가 자녀가 한 명이면 30억 만큼 농지 사고 자녀가 둘이면 60억 만큼 농지를 사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제촌 자경으로 농업인이 되는 거죠. 그 지역 가서. 자, 그리고 몸이 좀 많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으면 자녀를 일단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같이 제촌 자경을 하고, 자, 그러고 나서 요즘 의학이 좋으니까 2년은 살겠죠. 자, 그러면 상속 후 2년 정도 지나서 상속 후 자녀가 이제 5년간 농사만 지으면 30억 양도세 깜쪽같이 그냥 안 내고 농지를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농지를 팔고 도시로 가겠죠. 자, 왜냐하면 요즘 평균 연령 보면은 사망할 때의 그 평균 연령 보면은 상속 후 자녀가 아마 60세가 넘을 확률이 큽니다. 자, 힘없는 이분도 이제 힘이 없죠. 자녀도 60세 이상. 자, 그래서 농사 짓기 별로 좋은 몸은 아닌데, 자, 그러니까 5년 농사 대충 짓다가 5년이 지나면 땅 팔고 제촌 자경이 아니라 그냥 시골에서 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농지는 팔겠죠. 농지는 팔아버리고 도시로 가든 안 가든. 자, 그래서 이것은 재테크 수단이지, 자, 농업인을 양성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것은 부자들이 재테크하는 수단일 뿐이다. 영농상속공제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안타깝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장관님, 농식품부 장관님 나중에 평가 그렇게 좋게 받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자, 제가 개인 의견이지만,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자산가들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요 영농상속공제를 써먹으시고, 자, 그리고 농지, 전체적인 농지 입장에서 봤을 때, 자, 단기적으로는 농지 상승 요인이 맞다. 자산가가 왕창 농지를 사니까 농지 상승 요인이 맞다, 단기적으로.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팔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농지 보전에 대해서도 최근 언급했는데, 자, 우량 농지 중심으로 면적을 확보하면서 짜투리 땅, 자, 짜투리 땅이 화두죠, 화두. 짜투리 땅과 비우량 농지는 농식품 창고나 처리 시설 등 농업과 비슷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그래서 농민들의 재산권과 농촌 생산성 간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자, 요런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짜투리 땅, 그 다음에 용도로 사용. 자, 정리를 하면 3번 우량 농지 끝에 붙은 짜투리 땅. 자, 지금 보시면은 비우량 농지는 예전부터 어느 정도 규제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문제는 그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그 우량 농지인데, 지금 보면은 내용, 자, 농업과 비슷한 용도로 사용토록 규제 완화하겠다. 용도를 조금 변경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 규제를 완화한다는 이야기죠. 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땅값 폭등의 공식인데 정부가 나서서 요거를 적용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사각 반듯한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들고 있는 찐농업인, 자, 사각 반듯한 그런 진짜 농지만 들고 있는 찐농업인은 혜택이 안 갈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투자 포인트죠.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입니다. 핵심은 농사짓기 어려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자, 이런 농지를 적극 매수하면은 좋을 수 있다. 자, 이럴 때 지금 이야기하는 농사짓기 어려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한마디로 짜투리 땅,
이것은 도시에 가까울수록 좋겠죠. 도시에서 너무 멀면 아마 큰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그림을 통해 보시면 자, 지금 1번 같이 끝부분 사각 반듯하지 않은 저 끝부분 땅 2번과 같이 좀 떨어진 땅 3번과 같이 마찬가지로 삼각형 땅 자, 요런 짜투리 땅 특히나 도시에 근접해 있을 때 자, 이런 데 투자를 하면은 조금 재미가 있을 수 있다. 자, 요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기 중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했는데 내년부터 농촌 내 주거 생산 서비스 기능을 공간적으로 재배치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재구조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4번 살기 좋은 농촌 재구조화 취임사에서 농촌 공간 계획 제도 도입해서 이를 바탕으로 농촌 재생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이야기죠. 지금 살기 좋은 농촌 재구조화가 자, 그래서 칼을 뽑으면 무라도 자를 것이죠. 그러면 어차피 산발적으로 이거 추진해봤자 유야무야 되는 것이고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시범단지 조성해서 멋지게 아마 꾸밀 겁니다. 자, 그러면 특정 지역에 국가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고 자, 내 돈 안 들어가는데 동네가 개발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지역에 메인 뉴스에 나오지 않은 상태 자, 초기 상태에서 사업 초기 상태 사람들 잘 모를 때 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가 이런 재구조화 살기 좋은 농촌 공간 계획 농촌 공간 계획 뭐 이런 거 농촌 재생 이런 말이 들어가는 어떤 프로젝트가 보이는 순간 그 지역으로 달려가야 된다. 자, 이때는 꼭 농지 안 사도 됩니다. 임야를 사도 되고 대지를 사도 되고 자, 모든 땅이 다 오른다. 그 지역에 예산이 국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특히나 도시에 도로 하나 더 닦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자, 이런 데는 거의 무에서 유가 창출되는 어떤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시골 개발하면은 확 좋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동네로 투자하자. 자,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